염정숙 감독님을 얘기하면서 1992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는 염정숙 감독님이 롯데자이언츠에 입단을 했던 해이기도 하고 우승을 했던 해이기도 한데 당시 성적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17승 9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2.33, WHIP 1.01, 거의 뭐 주자를 안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시즌 30과 3분의 2이닝을 던져서 4승 무패 1세이브. 아우,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균 자책점은 1.47. 그래서 한국 시리즈 우승컵이 롯데 자이언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방어율 당시 1위를 하면서 신인 왕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속건하는, 이게 가능한 성적입니까? 당시를 잠깐 회상해 보신다면.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던지겠느냐, 후회 없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당시에 좋은 선수들이 선발 중간 마무리 할 것 없이 던지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입단하고 그 초반 몇 년간 너무 이제 많이 던지다 보니까 벌써 92년부터 좀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90년도에 또 팔을 한번 다쳐가지고 91년도에는 거의 뭐 게임마다 한 1이닝씩 밖에 안 던졌어요. 그냥 뒤에서 약간 투수들을 도와주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마침 92년도 되니까 너무 몸 상태가 좋았고, 또 프로라는 팀에 갔는데 고등학교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연습이 지금에 비하면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야구에 비해서 그래도 체계적이라는 걸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투구가 가능했지 않겠느냐. 고2 때는 아예 거의 못 던졌고 고3 때는 조금씩 던지다 보니까 어떤 체력 비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즌 때 204이닝 던지고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에 아마 35이닝 정도 던졌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시즌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록이죠. 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뷔 첫 해에 많이 던지긴 던지셨어요. 204와 3분의 2이닝.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까지 합치면 240이닝 정도 되고. 우승컵이 먼저냐, 사실 어깨와 우승컵을 바꿨다고도 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들 얘기를 해보면은 우승이라는 기회는 물론 제가 던진다고 우승을 무조건 한 다음에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승의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두산이라는 팀, 삼성이라는 팀 왕조를 만들고 했지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롯데가 지금 우승 못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우승하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던져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시절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선수로서는 있을 것 같아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절에 프로야구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강민철 감독님께서는 한국 시리즈 끝나기 전에 옷을 벗었을 거고, 팬분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고, 그거는 조금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지금 시절이라도 그때처럼 던져서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답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래요. 사실 이게 어떻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죠. 강병철 감독님이 유일하게 롯데 자이언츠 우승을 2번 할 때 또 감독님이셨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 게 또 인지산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사 논란 꼭 이제 따라오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또 나중에 부상이 같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혹사 얘기도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다 뭐 좋은 게 됐을 텐데, 영 감독님에게 강병철 감독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단했을 때 뭐 감독님 비롯해서 선수, 코칭 스텝 하면은 TV에서나 보는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입단을 해서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강철 감독님이 캠프를 따라가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불러서 북돋아 주고, 제가 어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 심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팬분들이 혹사를 시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판 자체가 그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게 뭐 암암리에 다 그렇게 던졌거든요. 팀 에이스 한두 명, 두세 명은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혹사다, 내가 혹사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강민철 감독님은 지금도 저는 제 그 인생에 있어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을 빼고는 뭐 최고의 분이시죠. 네. 예. 92년도에 영광이 있은 이후에 93년 10승 이후에 이제 아쉽게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예. 92년도의 역량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때 좀 무리해서 그런 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1년에 제 모든 건 아니지만 제 야구 인생의 거의 뭐 50% 이상 60%다 쏟아부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93년도 10승을 하고 94년부터 해서 90년대 말까지는 진짜 핑계 같지만은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초반, 중반, 후반에서 뭐 평균 자책점 12에서 한 15 사이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승보다 패가 많고 6승 13패, 뭐 7승 15패 막 이럴 때인데 저도 핑계를 조금 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타자와의 어떤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 던진 거에 비해서 승수를 좀 못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중반 후반에 야 10승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는 저는 10승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고 버렸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재활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그 시기부터는 저는 한 해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선발 투수로서의 어린 선수들과 경쟁을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후반은 10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구 내용을 하면서도 어떤 타자들의 도움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거는 핑계 같지만 2000년대는 10승 뭐 15승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이 그냥 경쟁하기 바빴다는 거죠. 97년도 팬북을 그때 제가 썼었는데 감독님 이제 인터뷰는 뭐였냐면 행상하시는 어머니, 예. 고생하시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집이 또 오르막길 있었는데 산동네, 달동네. 스포츠 신문을 샀는데 그때 프로야구 개막 투수 이름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종석이라 이름이 딱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를 보고 그 달동네 그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부둥켜 안아서 그렇게 울었다. 그거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에 났다고. 물론 그 전에 동계훈련이라든지 시범 경기하면서 신문에는 많이 났지만은 프로야구 개막 엔트리에 선발 투수로 종석이 네 이름이 났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내심 기대는 했지만은 뭐 이 쟁쟁한 프로 선수들 앞에 제가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그때 당시 신문 500원인가 했을 거야. 500원을 들고 우리 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아마 한 2코스는 가야 될 거예요. 뛰어갔어요. 탁 보니까 가판대라죠. 가판대에 제 이름하고 선발 투수 5명 이름이 쭉. 자,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집에 가서 어머니랑 눈치 안고 울고 했던 거는 실합. 롯데 자이언츠는 나에게 어떤 팀이다? 그냥 롯데라는 야구단 자체는 뭐 제가 지금 49이 됐는데 인생의 절반을 롯데에서 보냈기 때문에 롯데라는 야구팀 자체는 저한테는 뭐 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뭐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는 팀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룹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뭐 서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 없으면 거짓말이지. 상업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뭐 그룹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은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애정이 가는 팀일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이런 내용 보면 조금 화가 나는데, 92년도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연봉이 협상할 때 연봉 제시액이 1,400이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더라도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롯데라는 그룹 자체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짠돌이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앞서가면서 투자를 하는 구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섭섭했고, 어쨌든 제가 잘 되려고 몸을 조금 혹사해 가면서 던지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우승을 했고 그 우승에 대한 희소성, 그 가치,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요. 그죠? 이게 아무리 그 시절이라 하더라도 1,40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었고, 공개를 조금 늦게 감당하긴 했었죠.
동계훈련 가가지고 보너스 뭐 형태로 해서 약간 올려줘서.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끝냈죠. 이건 팬으로서도 너무 화가 나요. 우승이라도 뭐 자주 했으면 또 몰라. 95년도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팔 가지고 시즌 못 치른다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3월에. 근데 감독님, 단장님, 투수 코치님 저 4명이서 앉아서 결론을 봤던 게 저는 여기서 수술 못 합니다. 올 시즌 난 무조건 던지겠다. 주사를 맞고라도 던지겠습니다. 나는 아까워서 안 된다. 주사를 맞아가면서 던졌는데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던지고 또 팔이 안 돼서 열흘에 한 번 던지고 나중에 보름에 한 번 던지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18경기 등판해가지고 규정 이닝을 채웠었어요. 매 경기 8이닝을 던졌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즌 끝났을 때 127이닝. 그 당시엔 126경기였기 때문에 규정 이닝 채우고 7승 7패. 그때도 역시나 방망이하고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연봉 5,500에서 100만 원 올려서 5,600을 어머니가 없던 거예요. 127이닝에 방어율 8위하고 7승 7패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LG가 아마 5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최양남 형이 저하고 성적이 비슷했어요. 근데 이닝은 현저히 작았죠. 88이닝. 승수는 7승 5패. 방어율은 4점대. 저는 2점대 후반이었어요. 2.98인가. 그런데 그 형은 5,600에서 2,300만 원 올리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올렸어요. 반짝인 얘가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준우승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할 때 통산 성적이 93승. 100승이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 은퇴 결심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감독님이 구단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했다, 더 뛰고 싶었다라는 그런 글도 보이던데. 뭐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부탁은 한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단장님하고 야구장 앞쪽에 보면은 맥도날드 옆에 일식집이 2층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얘기 나누면서 부탁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그 단장님 건너로 야구장 광장이 보이는 이제는 끝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이 울었었어. 백승에 대한 욕심은 뭐 어때서 이루고 싶은데 그걸로 끝이었죠. 당시 이제 SK하고 하나에서 연락이 있었는데 7승이라는 거 물론 한 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팀에 가서 100승 꼭 이루고 싶었지만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사직 야구장 마운드에 선다는 게 그 당시에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만뒀죠. 뭐. 기루 감독님을 아직까지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승은 저승 가서 하려고. 100승보다 더 값진 롯데 자이언츠라는 그 유니폼 그것 때문에 좋네요. 자, 여러분에게 92년은 어떤 해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이라는 그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그때 느꼈던 감동은 그 뒤에 야구를 보는 팬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염종석 감독님을 만난 것도 그 예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그런 잔잔한 요운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도로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